혹시 나도 복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나 이번엔 좀 달라졌으려나 하는 기대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2025년에요. 대한민국 복지 정책에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뭐랄까 문턱이 높다 이렇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꽤 많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 이 복지생활도우미 블로그 내용을 보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 기준중위 소득,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된다는 거예요. 6.42%요. 와, 역대 최고 수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초생활보장이나 뭐 의료급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복지 사업이 무려 74개나 되는데 이 사업들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선, 그게 바로 이 기준중위 소득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기준선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네요. 그럼 이전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뭐 소득 몇만 원 차이로 자격이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그 혜택 범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6.42%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혜 대상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네네. 그래서 정부가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게 단순히 소득 기준만 올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들이 있나요?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좀 망설이셨던 부분, 바로 재산 기준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완화됩니다. 어쩌면 이게 더 피부에 와닿는 변화일 수도 있어요. 재산 기준 완화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자료 보니까 특히 자동차 기준 완화가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자동차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또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정말 오래된 소형차 정도만 재산 기준에서 허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차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었죠. 그랬죠. 근데 이게 2025년부터는 확 바뀝니다.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이렇게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거예요. 와, 2000cc 미만에 500만 원? 그 정도면 뭐 연식이 좀 된 중형차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생계 때문에 정말 차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작은 차 한 대 때문에 신청 자체를 망설였던 가구라면 이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정말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완화 조치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산 기준 중에 그 부양 의무자 기준. 이것도 바뀐다고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잖아요. 정말 그렇죠. 부양을 무자 기준.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가족.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분들이죠. 이분들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정작 본인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죠. 네, 기존에는 이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이게 기준이었어요. 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받기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와, 1억 3천에 12억이요? 이것도 꽤 큰 폭으로 올랐네요. 그럼 이런 기준 완화로 좀 억울하게 지원 못 받던 분들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어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받게 되는 지원금 액수 자체도 좀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거요. 네, 물론입니다. 실질적인 지원금도 인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요. 월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금보다 11만 8천 원 정도 오릅니다. 월 11만 8천 원이요? 네, 이걸 연간으로 따져보면 141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달 10만 원 이상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의료비 부담 완화 소식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해서요. 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경우에요. 소득을 산정할 때 부양비 부과 비율이라는 게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데 이 비율이 무려 16년 만에 10%로 완화됩니다. 16년 만에요? 와, 그럼 이것도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소득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수급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뀌는 거니까요. 의료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있네요. 소득 기준 자체도 올리고 재산 기준, 특히 자동차나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또 실제 받는 급여액도 인상하고 그 외에 뭐 자료 보니까 노인 일자리 확대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같은 다른 맞춤형 지원 얘기도 있던데 정말 정부가 말하는 대로 좀 촘촘하게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변화들은 단순히 숫자 몇 개를 조정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의 어떤 포용성을 넓히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정말 꼭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과정인 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도 해당될까?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신다면 설마 되겠어 하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변경된 기준에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가장 정확한 건 역시 복지로 웹사이트겠죠. 거기서 정보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네,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의 문턱이 낮아지고 또 지원이 점점 두터워지는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우리 개개인이 자신의 미래나 삶을 계획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생겨날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